기쁜 소식 선교회가 국제청소년연합, 국제기독교지도자연합, 국제마인드교육원과 같은 유관기관을 활용해 마인드 교육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마인드 교육이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인성교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 선교회 언론사 굿뉴스 데일리를 통해 전해지는 마인드 교육 내용을 살펴볼 때는 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포교를 위한 연장선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교 관련 입장문에서는 모든 활동은 성경 속의 복음을 제대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꿈과 희망을 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마인드 교육의 핵심이 성경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굿뉴스 데일리를 통해 소개된 마인드 강사 워크숍 관련 기사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타이베이 교회 변태직 목사는 굿뉴스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삶을 변화시켜주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변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더 넓은 복음의 지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기초로 한 마인드 교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선 측이 내세우는 마인드 교육 안에는 기소선 측의 핵심 교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달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핵심 사상으로 구원파라는 별명을 얻게 된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은 이 이름에 걸맞게 거듭났습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마인드 교육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굿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월 15일에서 17일 3일간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 도밍고에 위치한 경찰청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2회 청소년 문화 캠프 때 마인드 강연 강사로 나선 기쁜 소식 대구교회 김진성 목사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그간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은 마인드 교육에 대해 종교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종교적인 색채가 없다 라는 이러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 중에 성경을 예화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인드 교육인지 설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마산 지역에서 실시된 겨울 실버 캠프 중에 진행된 마인드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기쁜 소식 구미교회 김영교 목사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굿뉴스 데일리 역시 김영교 목사의 강의를 놓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수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굿뉴스 데일리를 통해 마인드 교육 관련 후기를 남긴 A씨는 주간보호센터의 35명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박수도 잘 따라 하시고 영화 상영도 좋아하셨고 마인드 강연 때 반응도 잘해주셨다라며 복음을 전하는 찰나에 센터의 팀장님이 예고 없이 찾아와 방해는 하지 않을까 긴장을 했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돕기 위해 참여한 스태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마인드 교육의 목적이 포교에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굿뉴스 데일리를 통해 마인드 교육 관련 후기를 남긴 B 집사는 유성의 한 경로당에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5명의 어르신들이 의인이 됐다라고 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B 집사의 후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의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은 본인들의 교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신도들에 대해
의인이 됐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기쁜 소식 선교회의 마인드 교육은 결국 기쁜 소식 선교회의 세력 확장을 위한 도구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집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은 이러한 마인드 교육을 내세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와는 병원이나 방송국, 다목적 공연장의 설립을 약속하며 MOU를 맺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굳이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외 국가의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리와 사상을 쉽고 빠르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아간다면 도리어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이 해외에서만큼은 정통으로 자리를 잡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마인드 교육. 그러나 실태를 살펴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의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국엔 포교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소식 선교회의 이중성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의 눈길이 있을 때는 인성교육을, 그렇지 않을 땐 사상 전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